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노무사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직 시험들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나도 노무사 시험 한번 쳐볼까? 라고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노무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노무사가 되기 이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비전공자임에도 노무사에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적은 거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었는데요. 사실 사회에서는 많이 어린 나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존중을 해주시고 또 그런 게 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문사에 방문을 하거나 이제 의뢰인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더라도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저를 이제 노무사라는 전문가로서 봐주시고 존중을 해주십니다. 제 설명을 잘 경청을 해주시고 제 자문에 따르시는 거를 보면은 이 전문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많이 부담이 될 때도 있기는 해요. 노무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죠? 라는 눈빛으로 이제 저를 바라볼 때는 스스로 더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고 또 공부도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보다는 전문성, 그리고 전문 지식이 더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또 저한테는 나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나의 성향에 따라서 확장 혹은 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노무사의 업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업을 상대로는 인사노무 컨설팅, 기업 자문, 급여 관리라고 해서 급여 아웃소싱, 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나가고요. 사건 대리, 노동조합 교섭 대리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을 상대로는 산재,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대리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외부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나간다던가 책을 집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책 연구를 한다던가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노무사 일을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일이 계속 열리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파고드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던가 쉽게 질린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사실 그 상사의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상사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멋지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됐고 그래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노무사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일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별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회사를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와 잘 맞는 분야 예를 들어 연구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만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육아와 업무의 병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파트너 노무사이시거나 아니면 개업 노무사인 경우에는 비교적 시간을 이제 자유롭게 조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등하원 시키면서 자문사 전화를 받는다던가 아이 등하원 시키고 나서 사건 업무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업무랑 육아를 충분히 병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육아와 일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니까 장점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점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표를 자유롭게 짤 수 있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소득 수준을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노무사 수익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노무사는 기본급의 인센티브는 뭐 사건의 10%에서 15%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연차에 따라서 기본급과 인센티브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업노무사 같은 경우는 자문료라고 해서 기업들의 자문을 해주고 매월 상시적으로 받는 자문료가 있겠죠. 이 자문료는 기본급처럼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사건이나 컨설팅, 뭐 연구,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수입을 벌어오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착수금, 성공보수를 합쳐서 300에서 500 선으로 많이 형성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채용 노무사로서도 기본급의 비중보다는 인센티브로 벌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건을 더 많이 수행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업노무사는 더욱이 이제 나의 노력에 따라서 소득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보실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의 노력이 따라와야 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연봉 협상에서 크게 반영이 된다라고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회사 다닐 때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이번 연도 연봉 1,000만 원 올려줄게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노무사 일을 하면서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전문성을 높여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유치를 하면 그게 곧바로 내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 노력의 과정이 여느 자영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갈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건 똑같고, 그래도 다른 자영업자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노무사 일은 별도의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내 노력에 따라서 수익이 좀 비례하는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년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직업이다. 제 또래임에도 노무사의 정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실제로 저희가 살아가야 하는 연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무사는 법률 지식과 이제 경험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산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정년이 있지는 않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점이 많으면 당연히 단점도 많이 존재하겠죠. 제가 단점도 정말 고심해서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몸이 곧 회사다. 그러니까 노무사는 내가 아프면은 멈추는 직업인 것 같아요. 공장에서는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추면 기계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체 인력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건데, 노무사라는 직업은 내 이름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개업노무사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그냥 그날은 돈을 못 버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앞에서 육아와 업무의 병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큰 단점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과 육아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남들처럼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약간 꿈처럼 느껴지는 거고, 실제 개업노무사는 그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출산을 하더라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문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매월 제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그냥 내가 일을 하는 게 즐거워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첫 번째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워라밸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워라밸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찍었었는데, 그
그 워라밸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장점에 넣을까 단점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좀 막 이렇게 마음을 푹 놓고 쉬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단점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저희는 일이 없을 때는 정말 자유로워요. 평일 낮에는 막 운동도 하러 가고 놀러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일이 몰릴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막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일만 할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업무가 많이 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8시에 컴퓨터에 앉으면은 막 저녁 8시까지 연달아서 계속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이든 근로자든 점심시간이나 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 연락이 언제 오겠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오늘 영업 종료를 하는 게 아니라면 늘 좀 대기 상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전문직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주변 지인분들도 노무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은근 이것도 쉬는 날 막 연락이 오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평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 법령들은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또 판례도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직업은 합격 후 공부 끝이 아니라 합격과 함께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노무사 수험할 때 배운 것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쓰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배운 걸 다 까먹어요. 그럼 또 상담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점은 감정노동입니다. 생각보다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게 감정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사건을 많이 하는 노무법인인 경우에는 의뢰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의뢰인 분들은 굉장히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저희한테 그 불안감을 많이 쏟아내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무사 스스로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뢰인이 단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의뢰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감정을 잘 공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법률적인 시선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을 막 하다 보면 제가 법률 상담가라는 느낌도 있지만 법률 상담가 겸 심리 상담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담자 분들도 상담을 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속이 시원하다, 말을 한 것만으로 너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무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무사는 확실히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자율성이 큰 직업이지만 동시에 내 몸이 버티고 내 체력이 버텨야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일을 해봤지만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는 않고요. 가장 큰 매력은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노무사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노무사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정모의 노무사